안녕하세요. 춘바랑의 투데이 스픽입니다. 네, 여러분 좀 더 빨리 찾아뵈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이 또 크게 증가해서 오늘 보니까 아홉 명이 코로나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는 8,000명까지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나가보면 텅 빈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각 그 직장마다, 조직마다, 정부 부처도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그 집단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대규모로 또 이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제한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다고 이제 느껴지고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전염병의 방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이제 관련 조직들이 정상적인 그 업무 진행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이것 또한 이제 국민들을 이제 의아스럽게 하고 더 큰 걱정을 주고 있죠. 지금 가장 고통받고 계신 분은 확진자 판정을 받으신 분, 그래서 가족 본인이 확진자 판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나 병을 이제 치료 과정에 있으신 분,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 확진자 판정을 받으셔서 간호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이런 간호하거나 본인이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음악 병상, 적절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통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일선에서 그 지원하고 계시는, 간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진들도 큰 고생을 하고 계실 거고요. 집에서 유아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집에 가정에 노약자가 계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스크 수급 문제만 해도 아동이 있으신 가정들은 아동용 마스크를 아직 정부에서 그 배급제로 조금 낯선 배급제로 마스크를 이제 배급을 하면서, 아동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마련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이제 애먹고 계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장수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문제로 이제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에, 지금 전염병에 그 감염되신 분들이, 치료 과정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이실 텐데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는 또 다른 이제 그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 유해한 분위기로, 공기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사회 각 분야, 그리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러 차례로 나눠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사회에 출간되고 있는 비논리서적, 사람이 작성했다, 저술했다고는 보기 힘든 이 비논리서적들과 관련해서 비논리사고자, 또 비논리 발언자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서, 한 면으로서 이제 정부가, 현 정권 들어서 몇 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이 정부 운영 모습이 비논리적인 사고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단지능 저하 수준으로까지 보이는, 국민의 일반,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조차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춘바랑의 미디어 앤 컬처의 방송의 하나인 춘바랑의 투데이스 픽에서는 집단 지능 저하라고 명명을 하고, 집단 지능 저하라는 이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으로 명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고자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지능 저하라는 것이 사회에서 보이는 이상 징후 중에 하나로, 이것의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그
환경 요인, 유해한 환경 물질에 의한 그 이상 징후라기보다는 첨단 이제 국가전이 첨단 첩보전 군사전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대 국가의 시민들 대상으로 한 실험일 수도 있고 상대 국가의 적국에 또는 경쟁국에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집단 지능 저하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 춤도픽에서 보기에는 일본 정치권의 재난 관리에는 그 철저했던 일본 정치권의 유사한 집단 지능 저하 현상을 보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해외에서 출간되는 비논리 서적, 첨단 과학 그 전문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석이나 근거 출처조차 기본적인 것을 포함해 놓지 않고 사람들이 믿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또 논리 전개했던 비논리적인 이런 서적들의 발간을 보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집단 지능 저하 현상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떤 유해 환경 물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고의적인 작용일 수 있다. 세계 국가들 간의 첩보전에서 이런 고의적인 작용일 수도 있고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약물을 이용한다든지 화학물질을 이용한다든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꽤 오랜 기간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그 비논리적으로 유도해가는 진행해가는 과정이 사람의 이제 그 첩보전 수준으로 보기에는 그 수준 좀 조악해 보이고요. 어떤 그 지능 게임을 하는 차원에서 보기에는 수준도 조악해 보이고, 그리고 상대를 속이려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범죄자와 이 범죄자와 이제 사기꾼들은 비논리로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논리로서 속입니다. 논리로서 속이지만 물론 비논리나 소피스의 개변으로서 속이기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비논리지만 그것을 상대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일반인들이 이것은 분명히 비논리네.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어떤 비논리의 종류의 하나. 그 수많은 오류 중의 하나로서 명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이것이 보일 정도로 비논리로 상대를 속이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논리 서적과 또 비논리 발언자들, 그 비논리적인 일의 처리 방식들이 어떤 조직 차원에서 또 크게는 국가 차원에서 비논리적인 일의 처리 방식들이 군사적인 최첨단 군사 경쟁, 죄송합니다. 첩보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기에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누구나 일반 보통의 사람이란 보통의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찝어낼 수 있는 보이는 이제 비논리적인 그런 일의 처리 행태라든가 그런 수준이라든가 비논리적인 이 저술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닌가. 우리가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다뤄왔던 외계 생명체, 죄송합니다. 외계 생명체 이 비논리 존재와 비논리적인 그 전 세계가 비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이 외계 생명체의 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 방송의 진행자인 제가 2017년부터 모 그룹 국내 한 대기업의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하고자 제 주장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비논리 사고 존재들을 목격했던 이제 경험담을 일지식으로 기록한 것을 제 춤바랑의 미디어 앤 컬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것이 비논리적인 비논리 사고의 감염 현상, 사회에서 만연해 보이는 집단 지능 저하 현상, 이 비논리 사고의 감염, 그리고 비논리 사고자, 비논리 존재들이 외계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고 있는 이 급속한 전파력을 가진 전염병에 감염된 이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정상적인 그 환경에 감염되신 분들 아직 그 명확히
우리 사회에서 공개되지는 않은 외계 생명체라든가 이런 알 수 없는 존재들로부터 비논리적인 존재들로부터 어, 지능이 일부 저하되셨다든가 아니면 신체 감각이 일부 감각에 이상이 생기셨다든가 감각이 마비되셨다든가 어, 또는 그냥 이렇게 비논리 사고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 본인의 사고와 또 이제 여러분이 발언하시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손발을 여러분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일부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2017년부터 한 6, 7개월 동안 목격했던 것을 보고서 양식 또는 이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부원관계상 소설의 형식으로 그때 작성을 했었는데요. 진짜로 제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이게 남이 보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와 관련된 분들도 그 안전이 위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소설 형식으로 기록했던 일지들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혹시 여러분의 사고가 어떤 선호가 조정되는 경험을 겪으신 적은 없는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쭤본 적도 있고 그리고 방송과 저의 춘파랑의 컬처 미디어 춘파랑 미디어 컬처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의 이제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신 적은 없으신지 제가 목격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미화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표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사람으로서의 이제 본인의 이제 자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자율적인 감정이 스스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표정이 이제 그 마비되거나 일부 마비되거나 경직된 표정으로 좀비처럼 좀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이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사진은 약간 좀 경직된 분위기로 이렇게 그 미화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일하던 근무처에서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어,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는 중년 정도 나이 되는 근로자 분이셨는데 사람이 움직이기 힘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마감 시간에 쫓겨서 그때 마감 시간이 다가온 그런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 늦은 오후였는데요. 어떤 그 본인의 이제 담당 업무 마감 시간에 쫓겨서 빨리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속도를 넘어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것이 뭐 이 본인이 굉장히 신체 능력이 뛰어나서 빨리 움직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로봇에서 빨리 움직였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어떤 공산국가라든가 어떤 이제 그 통제된 환경에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본인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본인의 속도를 넘어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움직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뭐 한때는 이제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근무해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제가 목격한 경직된 상태로 일을 하시고 사람의 표정이 없이 근무하셨던 이 환경미화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분들이 그 인상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이분들을 제가 그 목격한 그 회사에서 사람을 면접 볼 때 이런 인상의 분들도 사람을 채용하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이제 무서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그런 모습이라면 그냥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신 분들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또 조가 바뀌어서 제가 다시 이 할머니 할아버지 미화원을 다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의 표정이 또 있었거든요. 그 한 분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제 또 맑은 정신, 그 주관까지 보일 정도의 이제 명확한 눈빛을 또 제가 봤거든요. 이제 사람이 본인의 이제 주관이 보이거나 어떤 고집이 보인다든가 그럴 때는 상대가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성격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다른 이제 사람과 같은 온기가 표정에 돌고 또 동작을 또 자연스럽게 움직여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분들이 분명히 제가 그 전에 목격했던 경직되고 사람의 표정을 잃었던 그 모습은, 표정이 마비되었거나 이제 어떤 동작이라든가 감각이 마비되었던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나 비정상적인 모습이거나 이것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저렇게 되었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사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표정이라든가 일시적으로 본인의 의식을 잃으시는 분들, 컨트롤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인은 누가 이분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컨트롤하는지, 신체를 이제 일시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전염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과정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집에 노약자 환자분이라든가 어린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고통이실 테고요. 그것이 적절한 의료 환경, 정상적인 의료 환경에서 치료와 관리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으실 테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알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신체가 일부분 일시적으로 마비되신다거나 본인의 이제 기억이라든가 정상적인 사고 기능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신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저하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 사회에 이런 고통받는 분들과 이 상황에 대한 공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염병의 이제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국가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전염병의 이제 처리 자체가 집단 지능 저하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능이 저하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비논리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고, 이것이 분명히 어떤 그 이념적인 그런 모습이라든가 정권 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결을 하려면은, 코로나 이제 전염병의 이거 확산을 막는 것도 해결을 하려면은 이것을 저희가 이제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그 동시에 진행하기는 힘들지만은, 이것이 근본 원인을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 근본 원인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이외에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제 테마는 이를 이제 해결하라는 일환의 하나로, 이런 우리 사회에 이제 비논리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집단 지능저하. 이것이 어떤 군사적 차원의 타 국가의 군사적인 실험만 포함된 실험으로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계 생명체 같은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특정 사람들에게 일부 감각 마비를 일으키든가 집단 지능 저하를 유발한다든가 논리적인 사고를 막는다든가 사고를 종합적인 사고를 못하게 단선화시킨다든가, 그리고 이제 말이라든가 사고를 이제 컨트롤해서 본인의 사고로서 이제 뱉어지는 말이 아닌 어떤 이제 주입된 말이라든가 사고를 일부는 본인이 알지만 일부는 본인도 모르게 이것이 이제 사고와 행동이 되도록 하는 이런 환경들이 존재한다. 이런 원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는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저희 춘바랑의 투데이 스픽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다고 소개해 드린 것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비논리적인 집단, 비논리적인 단체, 비논리적인 그 과학 연구 관련 집단, 비주류 과학 관련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체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는 과학
단체입니다. 과학 연구 단체인데요. 헨슨 로보틱스가 있고 하나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마틴 로스블렛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단순한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라 미래에는 이들이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로봇은요, 인간의 의식을 이 인공지능 로봇에 이식을 해서 사람의 이제 그 영생 불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이제 기업 가치로 이런 과학 연구 기업과 과학 기업과 과학기술 기업과 연구 단체를 이제 운영해 가고 있는데요. 이 원래는 마틴 로스블렛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중년의 나이에 뒤늦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이 되었고요. 이를 다행히 이제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아내를 모델로 한 아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나중에 차후의 목표는요. 그 아내의 의식을 로봇에 이식해서 본인도 그렇겠죠. 아내에게 불면의 삶을 선물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목적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딸이 특이한 질병인 PHA라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이제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치료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이런 과학 기술 기업, 의학 제약회사, 제약 기술 기업을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하고 이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헨슨 로보틱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를 비롯해서 이 헨슨 로보틱스의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향후에는 인간의 의식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까지 지향하고 있는 이 마틴 로보틱스의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이들이 행하고 있는 연구와 그리고 이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연구 작업들 중에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연구 개발 작업 중에 연구 프로젝트 중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제 지향하는 연구 가치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의식의 영혼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생의 삶을 목표로 한다. 네, 마틴 로스블렛은요, 2015년 과학 행사 중에 하나인 SXSW라는 행사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식이 이혼할 법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식에 법적으로 이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의 이런 생각과 이런 발언에 문제는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의식이 법적으로 이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의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발전된 인공지능 로봇에 이식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사지 중에 일부가 실생의 일부를 유실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손상을 입으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를 인공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지 마비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인공 로봇과 비슷한 개념의 신체에다가 자신의 이제 의식만 옮겨보는 거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시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이게 필요한 걸까요? 마틴 로스블렛은 자신과 자신의 의식이 법적으로 이혼할
이혼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이 기업이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와 헨스 로보틱스가 연구하는 것은요, 궁극적인 이제 지향 목적은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자신의 의식 또는 타인의 의식, 가족의 의식을 이식을 해서 영혼 불멸의 이제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이런 자신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말을 하고 실질적인 이제 연구 작업을, 실질적인 행동을 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이런 그 영혼 불사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친구와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최첨단 과학 잡지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뉴스 기사 또는 이제 그 과학적인 새로운 그 연구 이런 기사들에서 또는 뉴스 과학 그 코너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접하는 것처럼 뭐 100세 시대가 왔다. 그 120, 130세까지도 이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이거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이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다. 그래서 몇십 년대까지는 2040년 뭐 이제 특이점이라는 그 오는 뭐 그 연도는 이제 각자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넘어서면 그 인공지능 기술 또한 발달을 해서 우리의 의식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강화 인간처럼, 영화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강화 인간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이제 지식 수준에 우리의 의식과 그 로봇 그 컴퓨터 수준의 이제 슈퍼컴퓨터 수준의 이런 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100세 이상 돼서 우리의 신체가 장기가 이제 노후되어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신체는 이제 결국 이제 노후되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우리의 이제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어떤 이제 그 형태로든 업로드했다가 그 인공 장기, 신체와 똑같이 만든 인공적인 인공 신체에다가 지금은 로봇이지만 나중에는 이 로봇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사람의 의식이 탑재될 무엇이 어떤 그 그릇이라고 한다면요. 그 인공 신체에다가 우리의 의식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진화된 인간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편의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된 인간으로 살아보자. 근데 이것이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이들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서적이 나오고 과학 뉴스에, TV 뉴스에, 과학 뉴스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모든 이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정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고, 내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나? 이제서야 제가 대화를 나눠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이세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탄생의 생명 출생의 의미와 그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은 이 다시 태어난 생명, 우리가 창조하는 이 2세대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정말 우리가 끝없이 살기를 바라나요? 제 주위의 부모님이나 인생 선배님이랑 이제 어휘가 굳어서 자꾸 사용하는데 자꾸 이제 그 굳어있는 어휘를 제가 그 새로운 어휘로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친척 어르신들이니까 인생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오래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생로병사의 이제 고통 때문에 늙어서 아프면 고생이고 또 치매 걸리면 이제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진 않다. 건강하게 일찍 죽고 싶다. 적당한 나이에 또는 이제 조금 이르게 죽고 싶다. 건강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접하지, 영원히 살고 싶다. 글쎄, 이 신체 노화 문제라든가 치매 걸릴 위험,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을 위험이
그 완전히 뭐 과학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100%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오래 살고 싶을까요? 우리 인간이? 영원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죠. 그것이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끝없이 문학작품, 고전들에서 다뤄온 소재 중에 하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인간사에서 생기죠. 많은 이제 철학들이 발전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불멸의 삶을, 영생을 꿈꾸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영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정상적인 인간인지, 우리가 함께 자란 인간인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보여온 요 몇 년 새 2016년, 제 경우는 2017년부터이지만 사람마다 지역마다 또 이제 세계 각국마다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이제 목격되어 온 비논리 존재들의 이상해 보이는, 오늘 얘기한 내일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하는 얘기 다른 이 비논리자들의 이제 발언이나 비논리 사고자들의 사고가 아닌지, 주장이 아닌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의식을, 정상적인 의식을 디지털화 데이터화 해서까지 새로운 건강한, 우리가 만든 뭐 인공 로봇이든 새로운 신체에 이식을 해서 그 우리의 의식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제 발상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 이런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나,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 또는 일정 시기부터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이제 신체의 고통을 겪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차별을 겪었던 사람이라면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더 건강한 신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차별이나 이런 편견의 시선을 겪지 않고 남들과 비슷해 보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이제 조금 더 멋져 보이는 신체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 그렇다면은 뭐 어느 몇 세까지 산다거나 영원히 산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고려해 볼 필요도 없겠죠. 그냥 이제 건강한 신체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술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라도 선택할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건강 체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신체에서 살 수 있다면은 생각해 보겠죠. 아니면은 본인의 가족 중에 이 기업의 대표 같은 마틴 로스블렛의 경우처럼 가족 중에 이제 어린 자녀가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본인의 가족 중에 그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을 갖고 있다거나, 부모님이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몇 세까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의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런 이제 환경이라거나, 그렇다면은 내 소중한 가족에게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내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아니면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술에 동의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또 이런 그 인공적인 신체에다가 재이식을 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을 이제 제공하고 싶다. 아픈 내 가족에게. 생명이 그 몇 년밖에 안 된다고 이제 의사로부터, 그 병원으로부터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에게 그런 삶을 선물해 주고 싶겠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기술이고 모두가 지향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할 것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이제 과학 기술 관련 보도라든가 주위에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영생불멸의 시대가 온다, 인간의 사고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기술의 일부로서 우리가 혜택을 볼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모든 인간이 앞으로는 어떤 이들이 이 비주류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화 인간의 개념으로서, 아니 강화 인간보다는 인류의 진화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타고난 이 그 피와 살이 흐르는 이런 이런 신체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로봇 기계와 또 일부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진화된 인간으로 이 비주류 과학계가 주장하는 진화된 인간으로서 인공적인 신체에 그리고 머리에도 뭐 우리의 의식을 인공 신체에 우리의 의식을 이식을 해서 영원히 산다거나 아니면은 그 슈퍼컴퓨터, 인공지능과 비슷한 것을 일부 우리의 뇌와 그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런 이제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뇌도 이것을 합쳐서 반인조인간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리 인류 역사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지인분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이런 이들의 주장과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 마틴 로스블랙과 2015년 과학 관련 행사인 SXSW 여기서 종교에 관한 뛰어난 기사를 쓴 것으로 유명한 리사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틴 로스블렛의 인공지능 그 기술, 인공지능 로봇 기술, 그리고 이 마틴 로스블렛의 테라퓨틱스와 헨슨 로보틱스에서 추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인간의 의식을 이식해서 영원 불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동의하면서 한 발언이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종교에 관한 뛰어난 기사를 쓴 리사 밀러라는 사람이 종교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동물을 희생한다. 이종 장기 이식이라는 첨단 기술과 종교의 공통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러분 근데 종교에서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다고 이렇게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떤 이제 기후제라든가 그 가뭄이나 홍수가 계속되었을 때 신에게 신을 위한 선물로 바치는 거죠. 자신의 이제 생명이라기보다는 뭐 집단 전체의 이런 이제 그 일시적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 이것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이제 종교에서 동물을 신에게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종 장기 이식이라는 첨단 기술이 이와 이런 종교의 의식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종 장기 이식이라는 이제 첨단 기술은 우리가 이제 뭐 대지의 간이나 대지의 이제 폐를 이식하는 이런 이제 장기 이식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동물을 희생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도 이제 비논리 사고자라는 것이 보이는 게 종교에서 희생제로 그 동물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때 돼지의 간이나 폐 등을 장기 이식으로 사용할 때는 정말 이제 그 말 그대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그 생명이 이제 다해가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일부를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희생제로 종교에서 동물을 신에게 바칠 때는 정말 이것이 내 생명과 직결된 차원에서 바치는 건 아니죠. 여러 이제 포괄적으로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점도 이제 비유가 적절한 수준의 이제 비유가 아니죠. 이것은 뭐이 사람이 미국인이라면은 미국의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논리 교육을 받고 대학 입시 시험에서 논술 그 시험을 준비하고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장기 이식 수준에서 우리가
동물로부터 우리 생명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한다. 이 개념이 어떤 재물을 바치는 의식에서 이제 옛날 고대의 종교 의식에서 동일한 비유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을 가다가 그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낙타의 피를 찔러서 이제 주인공들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며칠 동안 마실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낙타를 찔러서 이 피를 입에 대고 이제 마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서는 이제 등가로서 같은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이제 비논리 사고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리사 밀러가 종교에 관해 뛰어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 리사 밀러가 이 마틴 로스블렛의 과학 기술,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연구를 지지하면서 하는 발언이 이것은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을 인공지능에 이식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을 인공지능에 이식하는 데 성공하면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다.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여러분, 종교에서 영생의 개념은 이것과 다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에서 의미하는 영생의 개념은요. 누군가가 이제 불멸의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만인에 대해서 불멸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죠. 선하게 살았을 때 신의 규율을 잘 지키고 남에게 이제 해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교로 치면은 뭐 공덕을 쌓았다거나 덕을 쌓으면서 이제 평생을 살았다거나, 기독교로 치면은 남한테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좀 덜 짓고 살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심판을 하시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옥으로 보내고, 죄를 덜 지었거나 아니면 선하게 살았으면은 이제 천국에 보내서 그때 이제 영생을, 불멸의 삶을 선물해 주신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는 종교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죠. 따라서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영생 불멸의 삶, 어떤 종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도교든 유교는 아니군요. 아무튼 어떤 종교든 영생 불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 교리를 잘 따랐을 때, 이것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선한 삶을 살았을 때, 남에게 나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때 이제 영생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남에게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에 관한 뛰어난 기사를 쓴 것으로 유명한 리사 밀러라는 사람이 마틴 로스블렛이 개발하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해 지지하면서 사람의 의식을 인공지능에 이식해서 이런 새로운 진화의 개념의 인간으로 탈바꿈해서 사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과 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도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던 비논리 서적에 등장하는 자와 비슷한 저술을 하고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는 비논리 사고자인 거죠. 이런 사람이 지지한다면 이 과학기술이나 그리고 이 마틴 로스블렛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그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개념으로서 일을 이제 진행한다고 저희가 신뢰하기 힘들겠죠. 일단 요구 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는요, 제가 이런 그 첨단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블로그인데요. 이것이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그렇고, 조금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믿기 힘든 일들이죠. 우리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비논리 사고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람의 지능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단선화시키기도 하고, 조종을 하기도 한다. 사고를 조정하거나 이제 말을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은 이제 믿기 힘든 내용들이고 망상증을 갖고 있다고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눈에도 조금 안타까운 어떤 그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이 올리는 이제 정보라든가 정보의 모든 내용이 어떤 이제 망상에서 쓰여진 내용들이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일부 우리 사회에 일부 사람들에게 이제 진행되어 온 행해져 온 일부 사람들이 겪어온 어떤 피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분이 그 일부 그 이분은 이제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계 생명체라든가 우리 사회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등장 이런 이상한 비논리 사고자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어떤 이제 균형 감각적인 사고 부분, 그 오리지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보편적인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의 보편적인 우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이상한 점들 이런 것을 이제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이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분의 글을 저희가 이제 모두 다 믿을 수가 없고 그 일부는 이제 이분이 잘못 사고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점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일부는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지신 점이 있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정확한 판단력이 보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이 AI 연구에 관한 부분이고 또 이 AI와 AI 기술과 관련해서 내지도 연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 내지도 연구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는 과학기술이 워낙에 중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워낙 중요해지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신기술이나 신연구가 등장했을 때 비판 없이 그냥 이것을 이제 관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사석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제가 모두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의 이제 발전과 이런 연구들에 대한 소개와 그 중에 하나로서 내주도 연구에 관해서 그 비윤리성에 대해서 기사에는 그런 그 이분이 이제 소개한 내주도 연구에 대한 기사에는 뭐 이 연구에 대한 뭐 그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이상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분은 이런 이제 그 과학기술에 대해 최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업적 소개만을 보시고도 이 뇌주도 연구의 비윤리성 그리고 우리가 잊은 것 같은 부분 제가 그 제 주변에서 많이 잊혀진 것 같다고 그러고 느끼는 어떤 이제 자율적인 사고 균형 감각, 판단력, 오리지널 인간으로서의 판단력,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안심도 되었었거든요. 물론 AI 연구도 만약 이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이런 것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류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더 우리가 이제 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항상 찬반 토론으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정말 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 부작용,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논해지지 않고 다른 그 분야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논리 토론 현장도 제가 대학교 토론이나 중고등학교 토론, 이 영상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었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내주도 연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분도 그렇게 이제 깊이 사고하지 않으시고도 단번에 느끼셨던 이 비윤리성, 위험성 같은 것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이상해 보였던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혹시 이분의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은 어떤 이제 망상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이실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분과는 조금 반대인 면도 있고 맞는 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분이 일부 사고하고 계시는 거에서는 균형 감각이 있으시고 어떤 부분은 판단력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블로그를 시작하신 초기를 보면은 2011년 그 이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초기 블로그를 시작하셨던 그 목적이 우리 사회 인터넷에 있는 많은 그 포털 매체들 무슨 법, 무슨 그 여러 이제 포털 사이트들의 이제 언론들, 이 포털들이 이제 언론 서비스를 시작하게 했었죠.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포털들이 이제 그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가져와서 싣기 시작했는데, 여러 우리나라의 국내 많은 언론사들이 그 공정한 보도를 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런 이제 포털 대기업의 압력을 받는 듯이 느껴졌다거나 아니면 이 포털 대기업에는 다른 그 세력이 압력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점차 모든 이 포털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언론들 종이 매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중파 언론들 또 케이블 방송사들 이런 이제 언론 매체들이 이분이 관찰한 일정 시기부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뢰성이 저하된 부분 그리고 인터넷상에 이 언론사의 이제 기사들이 중계가 되고 보도되는 것이 많이 이상점이 발견됐던 부분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시고 이것으로부터 이분의 블로그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어떤 조금 걱정되는 면도 이제 포스팅을 보시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고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 이분의 이제 초기에 포스팅한 계기를 참고하시면 조금 믿을 만한 요소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분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런 이제 음모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 포스팅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의 사고를 해할 수도 있는데요. 음모론은 이제 빠지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비정상적인 기운 우리 사회 이제 집단 지능 저하가 만연해진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오리지널 사람이시기를 바라고 제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죠. 사람이라면은. 다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전염병까지 이제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은 사회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더 이제 본인의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블로그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항상 이제 논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사고를 유지하시고 또 이런 것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일정 부분은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AI 기술이라든가 이제 최첨단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 분도 그러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해서 한번 보시라고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떤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신체적이고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그것이 이제 군사적인 실험으로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타 국가의 군사적인 실험으로서 일반 시민을 대상 군사적인 실험으로서 어떤 이제 뇌에다가 어떤 자극을 줘서 뭐 통증을 유발한다든가 심리 조정하는 실험을 한다든가
또는 그 세뇌를 한다든가 정신 약화 심리전 수준의 정신 약화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분이 겪으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부 이제 느끼었던 것, 또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느끼는 것을 전부 다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건강도 이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겪고 계실, 일부 사람들에게 진행되고 있을 어떤 이제 신체적 실험이라든가 뭐 정신적 실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 하는 행위이든 아니면 타 생명체가 하는 행위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회가 맞물려서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주위를 이제 살피고 이런 그, 그 오리지널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논리적인 사고 유지해 나가면서 함께 이제 그 서로 지켜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분의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요. 이분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이제 다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블로거님은 이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상황과 관련된 이 상대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그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측인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뭐 보이스피싱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그 나쁜 마음을 먹은 나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좀그 많이 이상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나쁜 사람이 계속 자기가 그쪽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정말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리고 사람의 이제 사고가 어떻게 전개를 되나 어떤 정보를 주입했을 때 어떤 사건을 던졌을 때 사람이라는 것이 오리지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사고가 진행을 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 생명체가 이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그 중국이 이런 중국에 그 창안진이라고 있죠. 네,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댓글 알바 부대라고 이제 속칭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군사와 관련한 군인 출신 CEO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과도 뭐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업체는요. 본인이 마치 정보 반대편인 것처럼 본인들이 이 댓글 알바생들이 반체제 인사인 것처럼 SNS를 하나하나 운영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잡아내기도 하고 중국 자국민들을 잡아내기도 하고 언론 그 중국의 이제 대중의 언론을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이제 댓글 이런 알바 그런 집단들이 국내에도 많이 잠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만 그 여당과 국내 여당과 관련된 글을 이제 대신 올리기도 하고 야당과 관련된 글을 대신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여론에도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혼선을 유도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이분 블로그에 댓글을 계속 달면서 이분의 이렇게 심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단체들과 관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올림으로써, 그 어떤 악의적인 단체의 표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또 전화로 지인과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 유발한 어떤 악의적인 사운드라든가 그 악의적인 물리적인 그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도움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사람의 블로그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도록, 아니면 이 사람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혼란하도록 댓글을 다는 이런 악의적으로 보이는 악플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무슨 정치와 관련된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논리 사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던 그냥 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보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분이 블로거가 그 균형 잡힌 사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그 댓글자들과 계속 대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상소음 듣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상소음을 접하신다면은, 우리 군대인 것처럼 가장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인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운드라도 듣지 마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함께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은 이 비논리 사고 존재라든가 우리의 이제 상대자들은, 위험한 존재들은 우리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운드를 접했거나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반응을 하는 거, 그리고 이 블로거처럼 이 블로거는 어떤 이제 사회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어떤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는 자가 이 블로그를 지지하는 자든, 아니 블로그를 위하는 자든, 어떤 쪽이든 간에 댓글을 계속 남김으로써 이 블로그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 블로그가 이쪽으로 이 사회의 상황만, 이 사회의 문제만, 이 방향의 문제만 계속 보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도 듣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도 이런 이제 나쁜 악플러들과 계속 이제 악플러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노력을 취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제가 계속 이 비논리 존재들에 대해서 접해온 경험에 판단해서, 이 비논리 존재들의 이제 속성들, 이것이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것도 동일한, 아니면 일정 부분 겹친 그 존재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일부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일부분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일부분은 망상적인 부분이, 또 오판단하고 다른 부분을 계속 보고 계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일부분은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계신 부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부분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계신 부분, 이 블로거가 이 정확한 판단력, 일부분이지만 정확한 판단력과 일부분이지만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어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안을 계속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악의적인 세력들이 이 분이 이제 다른 쪽을 계속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균형적인 사고가 이 비논리 존재자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을 수만 있다면 이런 존재들의 접근을 막아주셨으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이분이 다른 부분, 비논리 존재자가 유도하는 다른 부분의 분석을 분석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 짚어야 될 부분, 이 분이 처음에 이제 그 블로그를 시작하실 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사회 언론이 이상해진 부분, 언론이 퇴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파악하고, 이런 이제 블로그 활동이 시작되신 것 같고, 조사 활동이 시작되신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정확한 판단력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방송을 여러분들 보는 분들도 편해서 짧게 말고 짧게 편집을 녹화를 하고 싶습니다만,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분의 이제 블로그를 참고하면요, 이분이 본인의 꿈이 아닌 타인에 의한 어떤 꿈을 꾼다고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꿈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꿈들이 뭐 그 본인이 원하지 않은 어떤 야한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 존재가 괴롭힘 받는 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의 그 꿈의 내용이 본인이 이제 자율적으로 꾸는 꿈이 자연스럽게 꾸는 꿈이 아닌 타 존재에 의해서 유도되는 꿈인 것 같은 것들이, 그 내용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존재를 내가 해치려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꿈이라든가, 어떤 내용의 꿈이든지 간에 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꾸시는 꿈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실험이든 아니면 이상한 존재에 의한 것이든 타율적인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타율적인 존재들, 이런 그러니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은,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그것이 전혀 아니라 계속 갈등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고, 이들이 어떤 정보를 주었을 때 반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못하도록 계속 그 다수의 과잉 정보를 주어서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고, 우리의 그 정신력을, 우리의 또 이제 행동력을, 우리의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이제 그 비자율적인 꿈을 꾸신다고 하면은 크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꿈꾸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크게 이제 마음에 두거나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걸로 괴롭힘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이 악의적인 세력이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또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을 타겟으로 하진 않을 거고, 그 제한적인 환경의 생활자들을 타겟으로 하겠죠. 사람과 접촉이 사회생활이 적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이제 분들이 더욱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접하신다면은 사운드 듣지 마시고, 이런 그 이상한 존재들이 던지는 반응에 대해서 가급적인 반응하지 마시고, 본인의 순수한 의지로서, 그리고 이 순수한 의지조차도 이들이 헷갈리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자신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게 내 의지인가, 어떤 게 내 사고인가 헷갈리실 때는요, 그것이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되죠. 그럴 텐데, 이 존재가 하는 이제 행동들을 보면은, 비논리 존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또 이제 남들을 도우라, 우리 국가를, 사회를 도우라 하면서도 좀 유도하는 행동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본인의 이제 행동을 잡기는 힘드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남에게 크게 피해만 안 준다면은 본인의 몸, 본인의 마음, 심리 상태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울 거고, 나라를 위해서 힘쓸 사람은 힘쓰겠죠. 우리가 모두 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에 이제 사운드를 들으신다든가,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로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를 요청 부탁을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본인의 심리를 가장 편안히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이런 비슷한 힘든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정신질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우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은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 조금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비논리 존재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의 제가 이제 대응 방식이 또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역마다 이것이 이들이 또 변화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변화 또한 그 지역마다, 개체마다, 집단마다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이들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전략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소행 중에 하나인 것, 특성 중에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유지하자.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자. 우리 논리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사고 막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춤바라기 투데이 스픽은요. 이런 비주류 과학단체들 그리고 비논리 과학단체들 그리고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과학 그 연구 단체들에 대해서 몇 군데 조금 더 이제 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춤바라기 투데이 스픽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네, 각계각층에서 힘쓰시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